안녕하세요. 아까 키노트에서 정준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AI의 진심인 산업군 유통회사 GS 리테일의 박지훈입니다. 네. 사실 제가 캐럿 글로벌에서 이 연사 요청을 좀 받았을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실까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마도 뭐 이전부터 지금 AX를 회사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미 시도를 해보고 계신 회사도 있으실 거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AX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회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GS 리테일은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왔었고요. 저희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GS 제가 회사 소개는 따로 넣지 않은데요. GS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다. 네. 집 주변에 GS15 편의점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TV를 켜면은 홈쇼핑 방송 나오죠. 그리고 차 기름 넣으시려면 칼텍스 가시고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회사에서라고 저희가 사실 AX의 진심인 것도 있지만 저희 사실 GS 그룹이 굉장히 AX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회장님이세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는 네, AI 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계실 정도로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 왼쪽에 있는 기사는 지지난달 7월 달의 기사인데요. 저희 GS그룹의 모든 임원을 모으시고 제 회장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저희 우리 임원들의 제1 자격 요건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AI 전환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계신 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GS그룹 해커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1000명이었고요. 이 주제는 Play with GenAI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GenAI로 자신의 문제를 개발해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이런 해커톤을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도 오시고 관심을 갖고 좀 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계열사의 모든 임직원들과 외부 인원들도 좀 오셔서 같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룹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유통회사인 리테일이 제일 관심이 많고 좀 빨리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 기사 사진인데요. 저희는 올해 초에 저희 리테일을 AX 전환을 하겠다 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고 AX를 시도해 볼 테니까 다들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올해 초부터 해서 AX를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보다는 현재 해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제일 겪고 계신 어려움일 것 같아요. 위에서 AI로 일단 뭘 해보래요. 근데 막막해요. 왜냐면 난 AI 기술도 모르고 기술자도 아니고 AI 그거 알파고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 이런 문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겪어왔고 저도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원래 자기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뺐습니다. 제가 오늘 장표가 50장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건 좀 뺐고요. 저희 GS 리테일의 AX 여정이 제가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정과 굉장히 맞닿아 있더라고요. 조금 이건 결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AX를 추진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AI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았더니요. 도메인 지식이 명확한 친구들, 성숙도가 있는 비즈니스 널리지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본인의 업무를 워크플로우로 구조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살짝 IT 지식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RPA를 좀 해봤다던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AI를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났었습니다. 습득력도 빠르고 본인의 업무에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사실은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는 타겟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저 같은 일반인들이 지금 AI를 하고 있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왜 이걸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라고 고민을 좀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달라진 거는 예전에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분석을 하려면 뭐 파이썬도 써야 한다고 하고 뭐 어떤 툴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연어로 제 업무에서 상상 이상의 혁신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제네아이로 활용을 해서 결국은 내 뒤에 내 옆에 AI, 즉 박사급의 AI 인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빠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요거를 좀 빨리 그래도 다행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22년도에 어쨌든 AI 시대가 조금 말에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23년도에 이제 IT 기획 부서에 있었는데 저희 개발자 한 명이 저한테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해커톤 나가자고. 근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한 게 있답니다. 챗GPT 3, 그 당시에 3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챗봇 뭐 A를 출력하면 B를 출력해 이런 챗봇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뭔가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세상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커톤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상을 해서 기분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걸 평가하셨던 임원분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또 AI야? 왜 AI를 또 해커톤에 들고 왔어? AI 오래된 기술이잖아. 이런 피드백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AI를 AX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조직 리더분들의 공감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좀 23년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여기 저희 조직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제가 있는 조직이 OEG라는 조직입니다. 뭐냐면 GS 그룹에서 각 계열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인원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현장이 디지털 툴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길러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 회장님이 자주 나오시죠. 네, 저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실 변화에 적응하는 현장의 힘이라는 게 좀 모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지브리로 챗GPT로 지브리 이미지 찍어서 뭐 하는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벌써 안 하시죠. 아마 구글 나노바나나로 또 프로필 만드는 게 지금 또 유행이에요. 지난주인가부터 유행이에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고 이거를 적용해야 되고 하려면 AI에 관심 많은 저도 이제 따라가기가 벅찬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따라가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직적으로 알려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GS그룹의 해커톤들도 저희가 좀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의 문제를 AI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맞는지 문제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실제 본인의 문제를 개발해보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저희 GS 그룹의 OEG에 해당되는 계열사가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처음에 부여받았던 거는 현장의 문제 정의를 하고 그들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23년도에 제네아이를 좀 접하다 보니까 저만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3년, 24년부터 제네아이 사스 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손들으라고 하셨을 때 챗GPT, 클로드 이런 것도 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도 뭐 노래를 제작하는 스노 AI라든가 아니면 뭐 감마 AI라고 해서 PPT를 만들어주는 AI라든가 이게 뭐 제가 작년에 인지하기로는 한 해에 뭐 7만 5천 개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관심 있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AI를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 해서 실습 강의도 요청이 오고 리터러시 교육도 오고 실제적으로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이런 개발까지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조직에서는 제네AI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혼자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사실 강의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사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단발성으로 이 임직원들 혹은 리더분들이 요청하는 제네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만으로 끝나고 임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해서 혹시 나와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까 싶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전략부서에서는 일단은 제네아이 경진대회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내용을 파보니까 제대로 된 도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제네아이 강의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 제네 강의도 좀 탐탁치 않은 그런 거였고요. 인사부서에서도 사실 이제 인적성 관점에서 제네 교육을 했는데 사실 챗GPT로 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챗GPT가 했던 교육이 그냥 엑셀 자동화해서 챗GPT한테 뭐 입혀보기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내 보안 때문에 실제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부서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을 좀 공부를 해보고 우리만의 AI 플랫폼도 좀 만들어 보셨지만 너무 이제 개발자 중심을 만들다 보니까 사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잘 묶어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가봤어요. 이게 왜 이런 각 부서에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전략부서 담당자는 갑자기 제 팀장님이 AI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경진대회 한번 해봤는데 하려다 보니까 AI가 뭔지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회사에 AI 전문가가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유야무야 좀 지나간 경진대회가 되었었고요. 이제 부서 담당자는 똑같이 위에서 AI를 하라고 하시니까 업체를 찾아보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챗GPT로 진짜 자동화하기 혹은 메이크로 무슨 워크플로우 만들어보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실제 쓸 수 없는 업무에 쓸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내가 혹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들을 해결할 부분은 방향성을 같이 모아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AI 역량을 키워주자. 이렇게 좀 귀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 혼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모든 임원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고민 있으셨죠? 이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거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인사부서, 전략부서, IT부서, 혁신부서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차피 있었던 담당자들 저희 한번 한 대 모아서 하나의 목표로 내년에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모아준 게 저희 GX 리테일의 AX셀입니다. 이거 그냥 이름 제가 지었고요. 그냥 좀 의미는 그 악셀레이터 AX셀 붙이시면 악셀이거든요. AI의 악셀을 밟겠다라는 그냥 의미로 좀 담아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구성은 저희가 이제 IT 기획자, AX 기획자하고 실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X 디자이너, 그 다음에 실제 임직원들이 필요한 AI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AI 개발자, 그리고 사실은 AI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AI에 넣을 수 있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어 이런 것들 봐줄 분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희 인재 육성의 교육 담당자가 저희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있는 좀 IT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MVP 개발이라는 좀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에는 많이 쓰시는 이렇게 인력 구조인데 여기에 인사가 들어갔어? 라는 걸 되게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의 25년도에 GS 리테일의 EX의 킥은 사실 인재 육성 담당자였습니다. 사실 인사 쪽에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해왔는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엑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파할 때 딱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뭐냐면 아직 AI는 정답이 없고 그 누구도 AI를 업무에 잘 활용할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게 시도하고 빠르게 시도해서 검증하자라는 첫 번째 원칙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 AI 제가 백날 풀어주고 제가 개발해주고 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AI 역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AI 이거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본인이 풀어보세요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교육을 제공해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정답이 지금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걸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저희 임직원들 혹은 저희가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로 보상을 받는 이러한 문화를 좀 만들자. 이거를 리더분들이 인식하게끔 하자라는 게 저희의 3대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돌하게 저희 GS 그룹의 가장 큰 리더십 회장님께 보고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이지에 있는 인원이고 또 GS 리테일의 AX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25년도에 한번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회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15분 정도 발표를 드렸는데 15분 정도 회장님께서 피드백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 그래 한번 해봐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한 문장이 저에게는 오래 달려올 수 있었던 큰 동력이었고 굉장한 스폰서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발표했던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저희 리테일의 AX 여정을 한 판으로 딱 그린 내용입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AI를 갖고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의 조직의 장분들께서 AI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드리면 알아서 조직의 장들께서 자신의 팀원들께 추천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텀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탑다운으로 이걸 하라고 하고 KPI나 MBO를 넣게 되면은 반발심이 생기고 AX 전환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VOD 교육을 좀 제작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VOD 교육을 통해서 AI에 관심 생긴 사람들은 해당 조직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보자. 즉 그 사람들한테는 더 심화 과정의 교육을 제공해서 AI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자라고 해서 BGAI 교육이라는 걸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단순 제네AI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AI로 푸는 게 맞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이지가 잘하는 게 지금 디자인 싱킹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실제로 AI를 풀 문제를 스코프를 좁혀주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알려줘서 본인이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들 중에 욕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차수에 한 40명씩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개인 가입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핸즈온 세션인 멘토링 과정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9월 말까지가 이제 끝날 거고 지금도 제가 손목시계에 굉장히 울리고 있는데 100여 명의 AI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약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외부 멘토단들과 함께 개인 과외를 받으면서 본인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푸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 하나의 좋은 유즈 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이제 현장에 본인의 업으로 돌아가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네가 AI 개발을 했어?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걸 좀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텀업으로 이러한 문화가 전파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여정을 좀 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넘어야 될 사연은 바로 GS 리테일의 리더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저희 GS 리테일의 임원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GS 리테일의 임원 교육으로 한 자리에 모든 임원을 모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쁘신 임원분들을 모시고 6시간 동안 제네의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제네의 교육은 제네의 리터러시뿐만이 아니라 실제 임원분들도 AI를 써보게끔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교육 때 우리 임원분들의 반응을 듣고 굉장히 좀 희열을 느꼈던 게 한 임원분들께 좀 굉장히 고위 임원분이었는데 야 이거 그래서 AI 쓰라는 거야? 이거 내가 고객 반응 보고 싶어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분석하고 싶었던 거를 팀원한테 시키면 늦어도 2주, 일주일이 걸렸는데 자료만 있으면 이거 내가 하는 거네? 라고 하시면서 이거 우리 조직에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조직의 장들께서 AI를 실제로 개발을 해보시니 본인이 AI 개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임직원들의 시키는 거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 좀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더십들의 좀 이해도가 높아지고 나서 해야 했던 거는 이 교육 과정을 무엇으로 교육하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제가 24년도에 레슨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 이런 걸로 교육을 했을 때에는 물론 자기 사내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옳을까?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우리 임직원들은 대체 앞으로는 무엇을 일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좀 전환했어요. 이 관점으로 보면은 어떠한 플랫폼이 좀 생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게 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내부 보안 규정이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내의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좀 생겼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내부 레거시 시스템과 이 AI가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하겠다. 이런 좀 인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희도 작년에 굉장히 찾아봤어요. 뭐 챗GPT 너무 좋고 클로드 너무 좋고 한데 이 모델들이 계속 성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챗GPT가 좋고 어떨 때는 뭐 클로드, 퍼플렉시티가 좋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잘 만들어진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스템에 연동을 해야 되거나 뭔가 외부의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때 뭔가 자동화 흐름된 워크플로우 형태의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이야 엠파렌 같은 것도 유명하고 작년부터 디파이라는 워크플로우 툴들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접목도 좀 저희가 해봤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만의 LLM 플랫폼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결론이 내렸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S 그룹에서 만든 게 미소라는 쟤네의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임직원들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내 데이터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 쓰겠다. 그리고 사내 규정을 언제든지 갖다 쓰겠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API를 따와서 사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지금까지 임직원들이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목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앱 빌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뭐 챗봇 같은 걸로 좀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노드의 로우 코드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만드는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룹사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런 걸 좀 도입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이 미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유즈 케이스를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플랫폼,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쓸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고객의 페르소나를 볼 수 있는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있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AI 플랫폼이 생겼으면 이 과정을 사실은 이 AX 셀 멤버가 많지 않거든요.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직원 수천 명의 임직원들의 AX를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는 수백 명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뭐 VOD 교육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BGI 과정이든 개인 과외 형태의 멘토링 과정이든 모든 경험이 연계돼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된 교육 철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본인들이 풀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육 과정이 오래 쭉 가야 되는 건데 계속 기술이 바뀔 거거든요. 이러한 최신 기술의 변화에 민감한 곳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좀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업체 벤더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좀 찾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뭐 챗GPT 이런 걸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툴, 저희의 미소를 배우셔서 이거를 저희의 임직원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실 분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네, 처음부터 교육 과정을 같이 설계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향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저한테도 제안을 해주시고 이런 방에 좋겠다 하실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를 열어주신 캐럿 글로벌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업체를 좀 많이 만나봤었고요. 비딩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다들 들고 오시는 게 챗GPT로 교육을 하시겠다, 아니면은 뭔가 워크플로우 자동화로 하겠다 이랬었는데 캐럿 글로벌의 한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할 거고 무조건 배워나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배워나가겠다라는 게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께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같이 함께 하시죠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기 때문에 저도 진심을 다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였고요. 파트너로서 선정이 되신 이후에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저희의 지식을 가장 다 먼저 다 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저희 회사로 좀 초청을 드려가지고 실제 미소를 사용하는 방법, 미소의 기능, 우리 회사의 요건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기술도 공유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AI가 먼저 하셨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서로 많이 성장해 있는 단계이고요. 좀 성숙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숙한 단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RLR이 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캐럿 글로벌 사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맡길 수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는 디렉팅을 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도와주시게 되었고요.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전사적인 AX의 전략이라든가 성공 사례를 좀 발굴하고 또 미소에 대한 좀 고도화라든가 이런 걸 고민할 시간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육 파트너가 좀 정해지다 보니까 다음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AX를 잘 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 이걸 주니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IT 담당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했던 사람들은 이 네 개의 구분자로 선발 기준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업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IT의 담당자였거나 IT의 경험자이신 분들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조건 열심히 할 사람들. 네. 본인의 시간을 빼고 주말을 뭐 빼내서라도 본인의 공부할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의 장이 이 사람은 AI에 대한 역량을 키울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이 같이 커나갈 거야 하신 분들, 조직의 챔피언들. 이렇게 네 명으로 저희가 좀 선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려주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쟤네 리터러시를 알려주는 거는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도구를 주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젠 AI라는 이 툴을 활용해서 본인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AI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거를 결국엔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네 리터러시는 뭐 VOD 교육으로만 대체하고 실제 그룹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디자인 싱킹인 문제 정의에 시간을 좀 더 쏟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본인이 들고 온 문제가 AI로 풀기 좋다고 해서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을 풀 수 있었던 거고 아니면 그냥 기준이나 거버넌스를 만들었다면 되는 건데 굳이 AI로 풀겠다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것도 굉장히 저희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BGI 그룹핑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너무 의미 있게 봐가지고 좀 넣어놓은 건데 실제 이틀 정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개발해서 시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수한 사례다라고 해서 한번 이분은 발표를 좀 시켜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어지는 멘토링 과정, 개인 과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은 사실 조금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캐럿 글로벌에서 사실 멘토단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진단해주고 프로세스적으로 풀어둬야 되는 분들을 좀 멘토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술 멘토들을 또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AI로 풀어도 돼? 라는 걸 좀 봐주시는 분들이고 기술 멘토들은 AI로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증해 보시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업 멘티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을 멘토로 선정해서 그 과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고 먼저 선행해 보시는 기술 멘토들이 나중에는 그 본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코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 과외를 또 하려다 보니까 AI로 풀려는 문제가 또 뻔합니다. 다 그룹핑돼서 비슷한 과제들이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피어 투 코치를 할 수 있게끔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를 피벗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이 그룹을 할 수 있는 과외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스템을 연동해야 되는 거나 데이터를 정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을 개인 과외 형태의 멘토링을 좀 제공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임직원들이 미소라는 플랫폼으로 본인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뭐 열린 제한 채널이라고 해서 저희는 편의점에 있는 경영주라고 부르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런 응답 그 소리를 자동으로 수치하고 인사이트를 보는 뭐 이런 노드들, 그다음에 뭐 고객의 소리, 그다음에 뭐 협약사, 그다음에 OCR이라고 해서 뭐 상품 뒷면 보면은 상품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OCR로 인식을 해서 그걸 뭐 텍스트하고 인사이트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HR 컨퍼런스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HR 사례 그냥 2개만 가져와 봤어요. 네, 요거는 실제적으로 임직원들이 만들고 있는 거고 그냥 가장 AI를 먼저 도입하실 때 하신 게 인사 챗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 관련해서 가장 문의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 전화라든가 메시징에 대한 게 좀 피로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챗봇인 것 같고 이것도 저희가 6월에 오픈을 해서 계속해서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레슨은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게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프롬프트를 바꿔줘야 되고 계속해서 LLM을 바꿔줘야 되고 그때그때 사용자 피드백을 보고 수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챗봇을 통해서 계속 해보고 있고요. 지금 단계는 단순 제도에 대해서 문의 대응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거는 내 개인 연차가 얼마나 남았어? 내일 내 연차 등록해줘 라는 거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끔 것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 좀 단계가 좀 미숙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봤을 때 느끼는 거는 지금 이제 임직원들이 하나씩 만들어내고 하나씩 비즈니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내가 이 상품의 이미지를 찍었는데 배경을 AI를 통해서 좀 바꿔봤어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돼요? 라는 질문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컴플라이언스 정책 같은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으로 만든 배경이 결국에는 어디선가 학습된 뭐 배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칫하다가 그런 배경에 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규정을 혹은 보안이라든가 윤리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적으로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거를 아직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 상태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유관 부서들을 AX셀이라는 명목하에 한 대로 묶어가지고 같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하나씩 이 과제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사실 AI는 지금 너무 빠르고 계속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꼭 하셨으면 하는 거는 담당자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거는 일단은 본인이 가장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노 AI라든가 아니면 PPT를 만들어주는 감마 AI라든가 이런 다양한 거를 진짜 많이 써보셔야 그 담당자분이 AI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